수연아, 우리 엄마가 너 연락처 좀 달라고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알려줘도 돼? 어머님이 갑자기? 좀 부담스러운데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알려줄 수 있어? 아니, 너가 부담 가질 것까진 없고 우리가 벌써 연애를 3년이나 했으니까 이젠 슬슬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셔서. 뭐 안 될 건 없겠지. 그래도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난 다음이라면 모를까. 막상 결혼하려고 해도 내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 둘 다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어머님한테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서로 특별히 할 말이나 있겠어? 그냥 우리 엄마도 미리 예비 며느리랑 인사나 하고 지내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아무튼 자기만 괜찮으면 핸드폰 번호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 그래, 알려드려. 어머님께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잖아. 그냥 인사하고 가끔 안부 물으면서 지내지 뭐. 잘 생각했어. 어차피 내년쯤엔 양가 인사드릴 생각이었으니까 미리 친해진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괜히 긴장된다. 이상한 거 물어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수도 없이 집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실걸? 내 이야기 집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착하다고 했지. 내가 우리 자기 칭찬 말고 다른 할 말이 뭐가 있겠어? 너무 또 칭찬만 하면 어머님이 싫어하실라. 아무튼 번호는 알려드려도 돼. 그러면 나한테도 어머님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미리 친구 등록해놔야 혹시나 모를 실수를 안 하지. 알겠어. 지금 바로 보내줄게. 남자친구와 대학 졸업하고 만나서 연애한 지 3년이 지났어요. 둘 다 사회생활하면서 연애를 하다 보니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전에 없이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진짜 결혼이 눈앞에 다가온 것만 같고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걱정스런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아래로 여동생 둘이 더 있는 집안의 장녀고 남자친구는 위로 누나 둘이 더 있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좀 애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한 편이고 남자친구는 저와는 다르게 애교도 있고 살가운 성격이었습니다. 안녕? 너가 수연이니? 우리 병태한테 그동안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도 어머님 말씀 많이 전해 들었어요. 그래? 너희들 내년쯤 결혼 생각하고 있다면서? 3년 만났으면 이제 그럴 때도 됐지. 조만간 집으로 한번 놀러와. 우리 병태 누나들도 좀 보고 상견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지.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아직 저희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당장 내년은 힘들지도 몰라요. 병태 오빠랑 좀 더 상의해보고 천천히 인사드리러 가던지 할게요. 준비는 무슨 준비를 더 한다고 그래? 너도 내년에 나이가 30인데 더 늦기 전에 결혼해야지. 이것저것 다 따지고 있으면 내 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준대? 제 막내 동생이 아직 대학 다니고 있어서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부담드리기 싫은 것도 있고 내년에 결혼 준비하기에는 신혼집 구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병태 오빠나 저나 1년 정도 돈을 더 모아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소리가 어째 우리한테 집 사달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구나. 그래, 집 사주면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결혼은 최대한 저희 두 사람 힘으로 하는 게 맞죠. 전세 대출 받더라도 어느 정도 목돈은 모아놓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니들이 1년 더 모아봐야 얼마나 더 모은다고? 그나저나 너희 집은 딸만 셋이라고 했나? 네, 제가 첫째고 밑으로 여동생 둘이 더 있어요. 막내가 조금 나이 차이가 나서 아직 학생이라 제가 용돈도 가끔 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나는 세 번째 만에 아들 낳았는데 너희 어머님은 끝까지 실패하셨나 보네. 네? 실패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어른들끼리 하는 소리가 있어. 아무튼 너 생각은 잘 알겠는데 결혼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나중에 그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생각 한번 잘해봐.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 없지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인자한 모습이셔서 성격도 좋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말투부터 생각하시는 것까지 전부 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좀 말투가 무례하신 분이구나 정도로 느껴지다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점점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위로 누나들만 있는 집의 막둥이라 집안에서 귀하게 여긴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저런 이야기까지 들었더니 저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서
두 명의 손이신우와 까칠한 성격의 시모까지 감당하고 살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저는 잘 맞는 편이었지만 3년간 옆에서 지켜봤는데 누나들이나 부모와의 사이도 너무 친하고 각별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제가 들어가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았고 첫인상부터 서로 별로라서 잘 지내긴 글렀다 싶었어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제가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만 할 거라면 상관없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기 싫었거든요. 헤어지자는 말에 남자친구는 울며불며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한번 결심한 마음을 되돌릴 생각은 전혀 없었죠.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야? 대체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그래? 나는 너가 하자는 대로 다 할 거라니까? 진짜 나랑 헤어질 생각인 건 아니지?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 해볼 테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야? 이대로는 절대 못 헤어져. 오늘 저녁에 너네에서 앞으로 갈게. 일단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했고 저 또한 누구보다 이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어머님의 몰상식함이 걸림돌이 되어 크게 다가왔어요. 단 한 번의 대화였지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금방 알 수 있었고 시어머니가 된다면 누구보다 저를 힘들게 만들 사람이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결국 헤어지기로 했고 각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행운을 빌어주기로 했지만 아직도 저한테 할 말이 남은 사람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너 내 아들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면서?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러는 거니?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저한테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번호도 지워주세요. 얘가 건방지게 누구 보고 연락을 하라 말아야?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어? 그리고 잘 들어도 내가 우리 아들 너 같은 애랑 결혼 안 시키는 거야. 아들도 없이 딸만 줄줄이 낳은 집에서 무슨 염치로 남의 귀한 아들을 공짜로 데려가려고 하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아들을 낳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희 집은 아들이건 딸이건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건 너희 엄마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하는 소리지. 딸밖에 없는 집에서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리가 있나? 너도 너희 엄마 유전자 닮았으니 평생 아들 낳긴 글렀다 얘. 제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아줌마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요. 듣자 하니 아줌마 두 딸들도 시집가서 딸만 하나씩 낳았다면서요? 아줌마 말대로라면 그 집 딸들도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뭐가 어쩌고 어째? 어른이 이야기를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야? 너 같은 며느리는 내가 먼저 싫어. 아줌마가 아들 앞길 망쳤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게 굴면 어떤 여자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이나 하겠어요? 아줌마 아들이 그 집에서나 귀한 대접 받는 거지. 밖에 나오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쪽 아들이 그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서 1년 더 있다가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아줌마 덕분에 빨리 헤어진 게 다행이네요. 저 진짜 할 말 다 끝났고 이제 아줌마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니? 너 어디 살아? 내가 한번 찾아간다. 남자친구가 나이에 비해 모아놓은 돈이 적은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재작년에 코인에 투자한다고 해서 수천만 원 날려먹고 지금은 빌라 전세 얻을 돈도 없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신혼집을 구하고도 남겠지만 시간을 더 두고 신중하게 생각하길 잘한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성격은 막둥이라서 그런지 둥글둥글한 편인데 결혼까지 했다가는 그 집안 아줌마 때문에 제 인생 시월드 지옥에서 시달릴 뻔했겠네요. 아줌마, 진짜 그 성격 죽이지 않으면 아줌마가 관짝에 묻히지 않는 한 며느리 보기 힘들지도 몰라요. 고생고생하다가 막판에 아들 하나 낳은 게 큰 벼슬인 줄 아나 본데 요즘은 아들이건 딸이건 아무 상관 없거든요. 남의 집에 딸이 셋이 있든 넷이 있든 지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짓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자기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솔직히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해 주실 줄 몰랐는데. 내가 평소에 자기 칭찬을 해놓은 덕분인 줄 알아. 우리 엄마 아빠도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빨리 시집가라고 난리야.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아야겠는데? 그러게,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다고. 오빠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싹싹하게 잘해줘서 더 좋으셨나 봐. 오빠 가고 나서 두 분 모두 마음에 든다며 그 이야기만 계속 하시더라. 그래? 좋게 봐주시니까 진짜 다행이네.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 좀 전해드려. 내가 태어나서 그런 진수성찬은 처음 받아봤어. 에이 뭘, 갈비찜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평소 우리 집에서 먹는 반찬인데. 우리 식구 생일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려. 진짜? 나는 내 생일 때도 이런 밥상은 못 받아봤는데. 우리 엄마는 요리 잘 못하시거든. 어머님은 대신 직장 다니시잖아. 우리 부모님은 식당도 하고 계시니까 요리에는 워낙 자신 있으시지. 내가 결혼하면 주말마다 장모님 밑에서 요리 배워야겠어. 그래야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지. 정말? 나 기대하고 있어도 돼? 그나저나 우리 집은 잘 끝났는데 다음 주에 오빠네 부모님 뵈러 가야 하는구나. 이젠 내가 너무 떨린다.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걱정하지 마. 너같이 예쁘고 착한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분명 우리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3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은 한정식집 하나와 갈비집 하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시고 남자친구 쪽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 어머님 쪽은 공무원이세요. 아무래도 저희 집과는 다른 분위기라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성격이 워낙 밝고 좋은 사람이라 첫인사 드렸을 때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희수 맞지? 이 번호가 맞는지 모르겠네. 네 어머님, 저 희수 맞아요.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건 됐고 어제 보니까 내 아들이 너한테 설설 기면서 꼼짝을 못하더라.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아니요, 설설 기다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착하니까 저한테 많이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저도 오빠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어제는 우리 아들도 있고 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질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둘 건 알아둬야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연락한 거야. 괜찮지? 네, 물론이죠. 뭐든지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가씨 지금 하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야? 우리 아들은 알다시피 전문직이라서. 아,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잘 모르실 텐데 판교에 있는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구만. 그거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저희 회사도 대기업이라 복지 같은 건 잘 되어 있어요. 아이 낳고 나서 육아휴직도 마음 편히 쓸 수 있고 지금 저희 팀장님도 애가 둘인데 문제없이 다니시거든요. 그래?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내가 아들한테 들었는데 어머님이 식당을 하신다며? 아버님은 뭐 하셔? 저희 아빠도 식당을 하고 계세요. 한정식집이랑 갈비집이랑 두 곳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통 따로 출근하시죠. 뭐? 아버님도 식당을 한다고?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멀쩡한 직장은 다니는 줄 알았더니 두 분 모두 장사를 하신단 말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깊게 상대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잖아. 아무래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움도 짧고 사업도 아니라 그냥 식당 한다면서? 그럼 부모 재산도 별 볼 일 없을 텐데 너 모아놓은 돈은 좀 있니?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돈도 모았고 부모님도 남들만큼은 잘 살고 계세요. 아이고, 너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회사 생활 5년은 했니? 1억도 못 모았겠네. 이제 4년 차긴 한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1억보다는 많이 모았어요. 그래봤자야 지금 경기도에 전셋값이 얼만 줄이나 아니? 니들 결혼할 때 내 아들 돈으로 신혼집 얻어서 결혼하고 내 아들 버는 돈으로 먹고 살 거 아니냐? 나중에는 내 아들 버는 돈으로 너희 친정부모까지 먹여 살리겠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저희 부모님이 자식한테 손 벌리실 분들이 아니세요. 노후 준비도 이미 다 되어 있고 장사도 충분히 잘 되고 바쁘시거든요. 어휴, 어쩐지 우리 성훈이가 자꾸 너네 집 식당 장사 잘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 근데 내 아들은 순진하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는데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식당 그까짓 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내가 아들 복은 차고 넘치는데 며느리 복이 없을 줄이야. 남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사자 직업인 건 맞습니다. 연봉도 1억이 넘고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에요. 하지만 저도 판교의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성과급 포함하면 제 연봉도 1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생활 3년 반 정도 하면서 모아놓은 돈만 1억 5천이고 결혼할 때 이 돈이 부족하다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든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 그렇게까지 무시당할 이유 없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부모님 소득을 확인하진 못하지만 엄마가 대표로 있는 한식당만 하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15억이 넘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있는 갈비집은 그것보다도 더 많고요.
부모님 재산이 뭐가 있다고 줄줄이 읊어대는 것도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은 생전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오빠, 나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오빠도 어제 어머님한테 나랑 똑같은 이야기 들었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엄마가 왜? 방금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셨는데 오빠는 전혀 모르고 있던 거야? 엄마가? 안 그래도 어제 너 왔다 가고 나서 너랑 친해지고 싶다면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하길래. 번호 알려준 거밖에 없는데? 왜? 엄마가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다짜고짜 돈 이야기 하면서 내가 오빠한테 빨대 꽂고 등골 빼먹는 꽃뱀처럼 말씀을 하시잖아. 엥?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나보다 돈도 많이 벌잖아. 지금 어머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결혼하면 오빠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우리 부모님까지 빌붙을 것 같대. 우리 부모님 능력 있어.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들을 이유 하나도 없단 말이야. 우리 자기 왜 이렇게 흥분했어? 엄마가 뭔가 오해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나 보다. 내가 퇴근하면 다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일단 상견례 날짜부터 빨리 잡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엄마도 오해를 풀겠지. 글쎄, 지금 같아서는 상견례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결혼을 해도 될지 아닌지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 좀 갖자. 자기야? 왜 그래? 내가 중간에서 설명 잘한다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 자체는 좋은 사람이 분명하지만 어머님이 저 모양인데 가족이 되어 웃으며 잘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한테는 실망하실까봐 차마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남자친구가 전화해서 화 풀고 일단 상견례부터 하자고 저를 설득했지만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으로부터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아가 뭐 하고 있니? 상견례는 대체 언제 할 생각이야?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다 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좀 알아봤더니 아주 부잣집 외동딸이었네. 그렇게 알짜배기인 줄 알았으면 내가 모진 소리를 안 했지. 진작 이야기하지 그랬니? 괜히 서로 무안하게. 저는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모르겠는데요. 아니, 어제 우리 바깥 양반이랑 너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봤거든. 점심에는 한정식집 가고 저녁에는 갈비집에 갈비 먹으러 가고. 아, 네, 사실 오빠한테 듣긴 했어요. 그래? 들었으면 너도 데리고 같이 갈 걸 그랬네. 아무튼 음식 맛도 괜찮고 손님이 엄청나더구나. 일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물도 너네 부모님 건물이고 앞에 주차장까지 전부 부모님 땅이라면서? 네? 그런 것까지 물어보셨어요? 그래, 기왕 알아보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먹고 나오는 길에 그 앞에 부동산 들러서 확인했더니 너희 부모님 땅이 맞더라고. 완전 알짜배기도 이런 알짜가 어디 있니? 내가 그때는 우리 아들한테 달라붙는 날파리인가 싶어서 모진 소리 했었는데 이제는 오해가 풀렸으니까 앞으로 잘 지내보자. 빨리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어머님이 너무 속물처럼 보여요. 저도 먹고 살 능력 있고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번 돈인데 무슨 상관이죠? 좋은 게 좋은 거야. 너가 외동딸인데 그 돈이 어디 가겠어? 전부 너랑 우리 아들한테 물려주시겠지? 글쎄요, 제 생각엔 어머님 아들한테 물려주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뒤에서 염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진 않거든요. 염탐이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냥 사돈될 사이의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했을 뿐이야. 더 이상 말싸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빠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저희 결혼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겠습니다. 아무리 오빠를 사랑해도 이런 결혼은 절대 못하겠거든요. 야, 너네 부모가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래봤자 장사꾼이 장사꾼이지. 네, 장사꾼 집안이랑 얽히지 마시고 배운 집안이랑 사돈 맺으세요. 저는 이만 바빠서 답장 안 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어머님과의 카톡 내용을 모두 보여줬고 그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끝까지 저를 말리면서 부모님 일은 부모님 일이니까 우리 결혼은 그대로 하자며 붙잡았는데 저는 저런 사람이랑 도저히 가족으로 못 지내겠더라고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결혼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부모님에게는 그냥 성격 차이로 싸워서 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위감 놓쳤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제가 잘했어야 하는데 괜히 부모님에게 죄송하네요.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저런 식으로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후회하는 일 없고 앞으로 제가 부모님 얼굴에 먹칠 안 하도록 더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피곤하다. 고생했네. 부모님은? 주무실걸? 아까 들어가셨거든. 오랜만에 놀러 오셔서 좋으시다고 한참 고스톱 치시다가 일찍 손님 방으로 들어가셨어. 아, 그래? 오늘 용돈 보내드리는 날인데 깜빡하고 못 보내드렸네. 자기가 스마트 뱅킹으로 대신 좀 드려줄 수 있어? 내가 내일 줄게. 에이, 내일 출근길에 보내드리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뭐, 그렇기도 하긴 한데. 얼마씩 드린댔지?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드리지. 우리 그냥 수입 합쳐가지고 자기가 관리할래? 그게 편하지 않겠어? 아, 아니야.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어. 서로 생활비 잘 부담하고 나머진 뭐든 쓰든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는 좋겠다. 뭐가? 아니, 부모님들 노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60평 넘는 집도 증여해 주시니까 집 걱정도 없고. 집이야, 결혼한다니까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거고. 노후야, 부모님이 알아서 준비하신 건데 뭐. 내가 해드린 것도 없고 그냥 감사할 뿐이지. 우리 부모님도 뭐 꼭 능력이 없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건 아니고 그냥 나랑 동생 키우시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러신 건데 뭐 그냥 그렇다고. 아우, 내가 뭐 뭐라고 했나. 알지. 그러니까 당신이 용돈 드리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그래,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해. 근데 가끔 보면 뭐랄까 너무 네 거 내 거 선 긋는 느낌이라 좀 별로일 때도 있기는 해. 그 덕분에 자기가 돈 편하게 쓰는 거기도 하잖아. 원래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하나쯤은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만. 내일 나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애들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네. 당신이 시간 되면 좀 데려다주면 좋은데. 미안. 근데 나도 내일은 시간이 안 되니까. 알겠어. 어쩔 수 없지. 한 달 후. 자기야. 응? 애들 보기 힘들다면서.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놨거든? 모레 엄마랑 누나들이랑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면 돼.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안방 비워놓고 우리 집만 좀 옮기면 될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오신다니? 그리고 안방을 비우라니. 애야 베이비시터 쓰면 되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한 거야? 에이, 뭐 상의하고 말고가 어딨어. 어차피 당신 좋으라고 한 일인데 내가 먼저 정리해줘서 고맙지? 아니, 이게 고마울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상의도 없이 통보를 해? 아이, 어차피 집에 방이 6개고 화장실도 3개고 마당도 이렇게 넓은데 엄마랑 누나들 좀 와서 같이 산다고 뭔 문제가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자기가 말하기는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이틀 후. 어서 오세요. 아, 그래, 어머마. 안방은 다 치워놨어? 어머, 뭐야? 하나도 안 치웠네? 빨리 안 하고 뭐 했어? 저도 회사 마치고 좀 전에 급히 들어온 거라 겨를이 없었어요. 차차 치워드릴게요. 아, 이까짓 거 미룰 게 뭐 있어. 그냥 지금 당장 하면 되지. 네? 지금요? 그래. 꾀부리지 말고 그냥 지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치워버려. 난 우리 엄마 어른 대접 못 받는 걸 못 봐.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당연히 안방은 어른 내드려야지. 안 그래?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몇 시간 후. 이렇게 온 식구 다 모여 사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뿔뿔이 흩어져 살 땐 좀 마음이 그랬는데. 그치,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주랑 이렇게 다 같이 사는 게 내 꿈이었지? 앞으로 올케가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겠다. 솔직히 우리 덕분에 돈도 굳고 일도 편하게 할 거잖아, 이제. 애 봐주는 공 무시하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엄마랑 누나한테 아주 깍듯하게 잘 모시고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애 봐주는 거 진짜 쉬운 일 아니야. 용돈도 좀 더 올려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하고 알았지? 아유 참 알았어. 누난 걱정하지 말고 뭐 내일 소개팅 있다며 얼른 들어가서 피부 관리나 해. 어머 그래야겠다. 올케 팩 있지? 나 좀 갖다 쓴다. 아까 보니까 비싼 거 있던데. 네? 어차피 애 엄만 그런 거 해봤자 보여줄 사람도 없잖아 이제. 나 같은 싱글이 해야지 그런 비싼 팩은. 안 그래? 횡재했네 내가. 일주일 후. 뭐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회사에서 뭔 일 있었어?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일하고 오자마자 씻을 시간도 거의 없이 밥하고 치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애 봐야지 다음날 출근 준비도 해야지. 이게 맞아? 당신은 이게 맞다고 생각해? 뭐가? 당신 출근 준비는 당신이 하는 게 맞잖아. 아니, 내가 지금 출근 준비 때문에 이래? 하나하나 따져봐. 솔직히 이 집 누가 해왔는데? 집도 우리 집에서 완전히 다 해준 거고 돈도 내가 당신보다 몇백을 더 버는데 왜 내가 청소에 식사 준비에 빨래에 모든 집안일을 다 해야 돼? 그럼 엄마 보고 하라고? 누가 어머님 얘기해? 형님도 있잖아. 그리고 솔직히 안방도 그래. 어머님은 한 분이고 우린 둘이잖아. 심지어 애기 침대도 있는데 우리가 손님방에서 지내는 게 맞아? 어른이시잖아. 어른이면 당연히 어른 대우 해드려야지. 안 그래? 내가 어머님 뭐 어른 대우 안 해드리는 게 있어? 나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큰 집 청소까지 하려면 진짜 많이 힘들어. 내가 무슨 철인인 줄 알아? 나도 사람이야. 여자고. 체력적으로 힘에 부친다고. 그렇다고 이미 하루 종일 애 봐주는 엄마한테 집안일까지 하시라고 할 순 없잖아. 그럼 형님은? 형님은 하루 종일 뭐 하는데? 형님이 지금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낮에 애를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면서 치울 때 보면 방은 늘 난장판이고 자기 속옷 하나도 손으로 안 빨고 몰래 세탁기에 넣어놓고. 그래 알았어. 내가 누나한테 얘기해보든가 할게. 솔직히 합가하는 것도 갑자기 이틀 전에 통보하고 그것도 내가 참고 있는 건데 이런 식은 좀 너무하지 않아? 이럴 바에야 그냥 베이비시터를 쓰고 말지. 이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몸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안 나가? 그것도 아니잖아. 물론 당신이 용돈 드리는 거니까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 알았다니까. 당신이 중간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 알지? 나랑 어머님, 형님 사이가 얼마나 좋아질지 얼마나 나빠질지는 당신한테 달린 거야. 당신이 잘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아들었다니까. 며칠 후. 내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요즘 너희들 방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 집안에 어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심 좀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 야, 할 말이 있고 말고 가네. 방 밖으로 소리가 들리면 되겠냐? 싸가지 없이 말이야. 부모님 계시면 조심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래 알았어. 누나까지 이러지 마. 그건 그렇고 내가 아까 낮에 아랫집 엄마랑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슬슬 재건축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뭐 니네도 들은 거 있니? 나야 뭐 모르고. 당신이 그 집주인들 모임 나갔을 때 뭐 들은 거 있지 않아? 글쎄 뭐
사실 소문이야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만큼 노후한 건물은 아니어서 당장은 힘들 거야. 아, 그래? 그럼 그냥 뜬 소문이겠네. 잠깐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니? 네? 왜 그래, 엄마?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집주인들 모임에 어멈이 왜 가니? 집주인이 어멈이라니? 아, 이 집, 이 사람 친정에서 증여해주신 집이잖아. 증여해주실 때 당연히 이 사람 이름으로 해주셨지. 아니, 그래. 그럴 수 있다, 치자. 너희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어. 외국에 사신다니 뭐 한국에 이런 것들을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 너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네? 뭐가요? 설마 집이 네 단독 명의인 거냐? 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얘가 큰일 나래네. 네? 공동 명의를 해야지 당연히. 남편 기죽이려고 작정했냐? 꼭 그래야 했어? 내 아들 기죽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뭐라고? 됐으니까 잔말 말고 공동 명의로 이참에 집 명의 바꾸던지 아예 네 남편 명의로 바꿔버려라. 난 이런 꼴 못 본다. 내 아들 기죽어 사는 꼴은 절대 못 봐. 죄송하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뭐야? 올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대답하는 거야? 미쳤어? 공동명의요? 이 사람이 이 집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요? 이 사람 명의로 바꾸라고요? 제가 왜요? 저희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제 집인데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죠. 아니, 넌 시엄마가 말하는데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어디 따박따박 눈 동그랗게 뜨고 말 대답을 하고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럼 전 마냥 받아들일 순 없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다 이거냐? 그럼 잘난 네 자식도 앞으로 네가 키워라. 난 앞으로 네 자식들 안 볼란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대신 이 집에서도 나가주세요. 최대한 빨리 나가주셔야 할 거예요. 저도 그래야 상주도우미를 부르거든요. 인연이 돌았나?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이야? 감히 어디다가 손을 올려? 내 뺨을 쳤어? 돌았어? 너야말로 쳐돌았어? 제정신이야? 어디 감히 우리 엄마한테 나가라 말아야? 어디 감히? 감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 엄마가 이 집에 왜 있는데? 애 봐준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애 안 보면 당연히 기어나가야지, 안 그래? 네 누나녀는 애도 안 보고 탱자탱자 노는 거 내가 그래도 시누이라고 봐준 건데 이 마당에 내가 네 엄마고 누나고 신경 쓰고 사정 봐줄 필요 없잖아, 안 그래?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올려? 뺨을 후려쳐?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라고 혼자 집안일에 주말이면 애까지 혼자 보면서도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지? 근데 넌 방금 내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어. 뭔 소리야? 이혼하자고 이 개새끼야. 뭐야? 아니, 방금 뺨 한 대 맞았다고 바로 이혼 소리 뱉는 거야? 엄마, 누나, 이게 맞아? 아이고, 이게 뭔 일이라니. 올케, 왜 이렇게 흥분해?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 좀 해. 지금 누구보다 이성적인 거 안 보여? 알아서 좀 꺼지세요, 이 백수년아. 뭐라고? 이 미친년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정신 못 차리게 흠신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고작 뺨 딱 한 대, 그것도 진짜 딱 한 대 때린 것뿐인데 그걸로 이혼이라니. 그리고 솔직히 네가 맞을 만한 소리 했잖아. 너도 잘못 있는 거야. 아,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잘못 있는 나랑 살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야, 솔직히 니네 집이 뭐 갑보집도 아니고
원래부터 잘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 장인어른 10년 전쯤에 사업 대박 나고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거면서 뭐 처음부터 부잣집 딸이었던 것처럼 이러는 거 어이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뭐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알게 모르게 네가 우리 무시하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무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기생충들이 모여서 꼴값을 떨고 자빠졌는데 그럼 뭐 내가 왕대접이라도 해줘야 하냐? 아 그래 뭐 내가 무시했다 치자. 됐지? 그럼 당장 이혼하는 거지? 아니 자기야, 왜 꼭 말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 왜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 때린 건 내가 미안해. 사과했으니까 됐지?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퉁치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때린 건 잘못했어. 근데 여태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잖아. 참다 한 번 터진 건데 그거 가지고 이러지 말자. 너도 잘못 있잖아. 지랄하고 있네. 나 애들 방에서 잘 테니까 내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네 가족들이랑 짐 싸서 꺼져라. 아니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들먹여. 그러면 세상에 이혼 안 할 부부 하나도 없겠다. 때린 건 내가 잘못했고 앞으로는 손 안 올릴 테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그냥 좀 넘어가긴 개뿔. 대가리에 총 맞았냐? 정상적인 사고가 안 돼? 너랑 네 가족이 잘못한 거거든? 나한테 그냥 넘어가라느니 이러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짐 싸서 나갈 생각이나 해, 이 새끼야. 너 진짜 이럴 거야? 그리고 애들 친권, 양육권도 다 포기할게. 네 집안이랑 연결고리를 그냥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싶거든, 나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애들? 네 엄마한테 보라고 하고 알아서 잘 키워봐. 까짓거 나야 양육비 주고 내가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애들 보면 그만이야. 내가 아쉬울 건 없거든. 너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우리가 나갈 것 같아? 절대 못 나가지. 그럼 뭐 쫓아내줄까? 난 너한테 싸대기 맞는 순간부터 이미 이혼 결심했거든? 그러니까 곱게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며칠 후. 지우야, 오빠, 오느라 피곤했지. 미국서 여기까지 오는 게 보통 일도 아니고. 내 동생이 부르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래서 김서방 그 새끼는 집에서 나갔어? 아니야, 아직. 진짜 골치 아파. 걱정 마. 오빠 왔으니까 오빠가 다 해결해줄게. 어딜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올리고 그 지근성을 가만 안 둬. 고마워, 오빠. 그날 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형님? 왜 내 동생 집에서 안 나가고 지랄이야? 부부 사이에 끼지 마시죠. 뭐라는 거야? 넌 네 식구들 데리고 빨리 꺼지기나 해, 이 거지 새끼들아. 정 갈 데 없으면 한강 다리 아래로 꺼져버리든가. 난 이미 변호사도 만났고 내 마음은 절대 안 바뀌거든? 이번 주 안에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집 소유주는 명백히 나고 나랑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거한 건 당신 가족들이잖아? 난 분명 말했다. 진짜 이럴 거야? 난 하루에 3시간도 채 못 자면서 집안일 나 혼자 다 하고 안방까지 뺏기고 쉬는 날마다 잔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애들 때문에 이혼 소리 한 번 안 하고 꾹꾹 참았어. 근데 이제 집까지 내놔라? 양심이 있냐? 그동안 솔직히 오빠가 진작 미국에서 들어온다는 거 내가 말렸었는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오빠 불렀거든? 마지막 배려는 여기까지야. 이번 준 내가 호텔에서 지낼 테니까 그 안에 짐 다 싸서 나가. 야, 그러지 말고 엄마한테 네가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볼게. 잘 설득해 줄 테니까 그냥 그렇게 정리하자. 와, 너 진짜 돌았구나. 망상장애 같은 게 있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나중에 애들이 엄마 보고 싶어 할 건 생각 안 해? 넌 모성애도 없어?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지. 애들 핑계로 매번 찾아와서 귀찮게 굴 거 뻔한데 그냥 네가 키워. 욕심 없으니까. 2주 후.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졌어? 나야 뭐. 깜짝이야. 뭐야? 왜 또 집 앞에 있어? 야, 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분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왔다. 이 개 같은 년놈들.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몰고 니네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도 니네가 사람 새끼들이야? 너 오늘 죽어봐라. 이 개 같은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아직도 한강다리 아래로 안 꺼졌냐, 이 그지 새끼야? 네가 까먹었나 본데. 나 얘 오빠거든. 내가 안 보이냐, 네 눈엔? 팔은 놓고 말씀하세요. 아파요. 이 참신하게 미친놈은 뭐지? 우리 오빠 격투기 한 거 잊었어? 그래서 그렇게 무서워하더니 술 처마시고 눈이 돌았냐? 네 엄마 네 누나한테 걸려온 협박 전화도 다 녹음해놨는데 아주 싹 다 모아서 경찰서로 가줘? 이 개 같은 자식이 어디서 남자 망신을 다 시키고 있어? 너 같은 새낀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 돼. 알겠어요. 갈게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안 그럴게요.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오늘 너 아주 염라대왕이랑 하이파이브 하게 해주고 만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뭐래? 누가 네 여보야? 넌 맞아도 싸, 이 그지 새끼야. 그 후, 그렇게 저희 오빠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전 남편은 2번 다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모와 신우가 전화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까지 하더군요. 덕분에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빠르게 잘 진행되었고 지금은 아이들 양육비를 제가 보내주는 걸로 정리한 뒤 혼자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때도 전 지금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제 할 말은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움츠러들 이유도 주눅들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집이나 재산을 바쳐가며 만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 말이죠. 엄마, 우리 왔어. 어머, 우리 아들 왔니? 신혼여행은 즐거웠고? 재밌었어.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왔더니 피곤하네. 그럼 넌 좀 누워서 쉬어라. 엄마가 밥 차려줄게. 배고프지? 뭐 맛있는 거 해놨어? 너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준비해놨지. 예, 잡채하려고 준비해놨으니 재료 볶고 양념해서 무쳐라. 잡채 할 줄 알지?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고, 여태 이런 것도 안 하고 뭐 했니? 너도 이제 매일 서방 밥 차려줘야 하니까 배워라. 네, 어머니. 잠시 후. 아, 배부르다. 동현이 너 좋아하는 배 사놨는데 깎아줄까? 좋지. 야, 이거 상 치우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배 좀 꺼내서 깎아봐라. 설거지도 네가 좀 하고. 난 동현이랑 오랜만에 대화 좀 나눠야겠다. 제가 이걸 다요? 그럼 내가 하리? 아니에요. 알겠어요, 어머니. 며칠 후. 여보세요? 너 살아는 있니? 네? 연락이 없길래 죽기라도 한 줄 알았다. 아니면 손가락이 부러졌거나. 아니에요. 넌 꼭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 하니?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 드렸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게 주간 행사니? 혼자 사는 내가 잘 있는지 넌 걱정도 안 돼? 무난 인사 드리듯이 매일 전화해서 뭐 드시고 싶은 건 없는지 묻고 그럴 만도 하건만. 넌 어쩜 그렇게 싹싹하지가 못하니? 여자가 그렇게 딱딱하면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법이야. 네,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더 신경 쓸게요.
꼭 이렇게 내 입으로 싫은 소리를 해야 말을 듣더라, 넌. 다음 주 주말에 동현이랑 같이 좀 건너와라. 다음 주 주말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올 거니? 아들이랑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문자에 필요한 재료 적어보낼 테니까 올 때 사오고. 아,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던데? 우리 그날 뮤지컬 보러 가기로 했잖아. 엄마가 오래? 그럼 가야지. 뮤지컬이야 다음에 보면 되고. 그거 어렵게 티켓팅한 건데. 그냥 다다음 주에 간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에이,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다고 오라는데 가봐야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결혼했다고 서운하게 해드릴 수는 없잖아. 알았어. 근데 어머님 말이야. 전화도 매일 하라고 하시고 지난주에도 뵀는데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하시고 가면 요리도 설거지도 다 나보고 하라고 하시고 사실 조금 부담돼. 네가 이해해. 옛날 분이라 그러시는 거야. 혼자 사시니까 적적해서 자주 연락하고 보고 싶다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이해해주라. 어? 알겠어. 일주일 뒤. 얘 국이 너무 짜게 됐더라. 아직도 이렇게 간을 못 맞춰서 어떻게 하니? 우리 동현이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거 맞니? 안 그래도 엄마가 해준 집밥이 그립더라. 엄마가 지한테 갈비찜이랑 김치찜 하는 방법 좀 가르쳐줘. 아유, 마누라한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녀서 어쩌니.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여러 개 해놨으니까 갈 때 좀 싸가렴. 그리고 넌 할 줄을 모르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서방 밥 굶기고 다닐 거니? 굶기지 않았어요. 몇 끼 잘 챙겨서 밥 차리는데요. 저 사람이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애 입맛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네가 워낙 요리를 못하는 거겠지. 너 이제 주마다 와서 나한테 요리 배워가거라. 알았니? 왜 대답이 없어? 그리고 이리 좀 와봐라. 네. 이 사과 동현이 주지 말고 너만 먹어라. 사과요? 그래. 내가 너 주려고 따로 챙긴 거야. 고맙습니다. 근데 사과가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어머니. 오래된 게 아니라 잘 익은 거야. 아, 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 혼자 하나 다 먹기엔 많을 것 같은데. 자기야, 자기도 사과 먹을래? 사과? 그래, 줘봐. 얘는 안 된대도?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내가 너만 먹으라고 방금 그렇게 얘기를 했거늘. 왜 이렇게 말귀를 안 들어먹니? 동현이 주지 말고 너만 먹으라고 했잖아. 잠시 후. 언제는 좋은 음식 생기면 난 주지도 않으시더니 오늘은 왜 굳이 나한테만 먹으라고 그렇게 화까지 내시고. 정말 어머님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시댁 올 때마다 정말 피곤하네. 쓰레기 심부름까지 해야 하니. 근데 음식물 쓰레기장이 어디지? 저기 있다. 이게 뭐야? 이건 아까 내가 먹은 사과잖아. 설마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걸 주워서 날 먹이신 건 아니겠지? 잠시 후. 어머니, 아까 저 먹으라고 주신 사과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거? 누가 멀쩡한 사과를 버려놨길래 가지고 온 거다. 네? 그럼 그거 쓰레기통에 가져다 저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쓰레기가 아닌 걸 쓰레기통에 놔뒀으니 아까워서 가져왔지. 너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 넌 뭐가 불만이라고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니?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쓰레기통에 있던 걸 주실 수가 있어요? 너무하시잖아요.
너무하긴 뭘 너무하니? 아주 못 먹을 걸 준 것도 아닌데 얘가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대드는 거 봐라. 어머니, 제가 언제 대들었다고 그러세요? 아유 시끄럽다. 나 이제 쉬려니까 이만 들어가 봐라. 2년 뒤. 아이고 머리야, 삭신이 다 쑤시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이니? 너도 눈이 있으면 보일 것 아니냐? 전화했으면 빨리 좀 올 것이지. 지금이 몇 시니? 아, 저 요즘 단기로 일하는 게 있어서요. 일 끝나고 오느라 좀 늦었어요. 네가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아픈 시어머니는 보이지도 않니? 걱정도 안 돼. 죄송해요. 거기 약이랑 물 좀 가져와라. 네, 어머니, 여기요.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냉장고에 있는 걸로 다시 따라와라. 몸 안 좋으실 때 찬물 드시면 안 좋아요, 어머니. 네가 날 가르치냐? 그냥 가져오라면 가져올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알겠어요. 가져올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다들 며느리 복이 터져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명품 가방에 비싼 반지에 목걸이까지 하고 다니던데 어디서 저런 것이 들어와서는 내 삶이 참 팍복하기도 하지. 어머니,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서운한 게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니?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시애미 좋은 옷 한 벌을 사주기랬니? 좋은 직업을 가져서 자랑거리가 돼주기랬니? 아니면 손이라도 야무져서 살림이라도 잘하든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니 네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못한 것도 없는데요. 저 동현 씨 내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부르시면 부르는 대로 찾아뵙잖아요. 아이고 참 대단한 것도 하고 생색낸다 넌. 당연히 해야 하는 걸로 너 지금 유세 떠는 거니? 동현이가 총각일 때 말이다. 이 집 저 집에서 얼마나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는 줄은 알아? 그 뭐냐 미스코리아 출신 처자부터 시작해서 의사에 변호사에 똑똑한 여자들은 물론 꽤 유수한 집안에서도 사돈 맺자고 했었단다. 근데 그런 자리를 마다하고 데려온 애가 고작 내가 말을 말지. 말해봤자 내 속만 상한다. 어머니, 정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얘 내가 못할 말 했니? 빠지는 거 하나 없는 우리 동현이에 비해 네가 한참 처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고 살갑게 좀 굴기라도 해야지. 부족한 게 많으면 다른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제 노력이 성에 안 차세요? 결혼하고 2년 동안 여태껏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뭐든 다 군말 없이 해왔잖아요. 첫 말대꾸 하는 것 봐라. 네가 이러니 내가 너한테 정을 붙일 수가 있겠니? 시끄럽고 저기 입을 좀 펴봐라. 좀 높게. 너랑 입씨름 했더니 머리가 다 아프다. 어머니는 손이 없으세요? 어머니가 가져다 피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야? 저게 미쳤나 갑자기. 야! 야! 그날 저녁. 여보,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신 것 아냐? 왜 또? 엄마가 뭐라고 했길래 지금 막 퇴근하고 온 사람 붙잡고 이래. 내가 마음에 안 드신다는 얘기를 어쩜 그렇게 대놓고 하실 수가 있어? 사실 내가 당신에 비해 뭐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엄마가 나를 워낙 아끼시니 그러지. 그리고 엄마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넌 이제 적응할 때도 됐건만 아직도 이러냐?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 나도 이제 할 말은 하고 살 거야. 참고만 살지 않을 거라고. 그러든가. 네가 얘기해봤자 뭐 엄마 이길 수나 있겠냐? 됐고 욕점을 좀 받아놔 쉽게. 너도 네 애미 닮아서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해 이 새끼야. 다 나한테 시키지 말고.
아니 왜 엄마랑 싸우고 와서 나한테 짜증이야?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오늘 일 끝나자마자 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피곤해 죽겠거든? 나한테 그만 시키고 필요한 건 네가 직접 해. 며칠 후. 여보세요? 예. 너 며칠간 왜 전화 한 통이 없니? 바빠서요. 네가 바빠봤자지. 종일 회사에서 바삐 움직이는 동현이만 하겠니? 그건 그렇고 내일 한약방 가서 약재 좀 사다가 삼계탕 좀 끓여라. 내가 요즘 영 기력이 없는 게 몸보신 좀 해야겠다. 죄송해요. 내일 저 약속 있어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니? 네. 뭐? 너 시애미가 오라는데 다른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야? 네. 다른 약속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삼계탕도 다 배달돼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배달시켜 드세요. 넌 지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보신하겠다는데 배달을 해서 먹으라는 거니? 그럼 어떡해요. 저도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아니면 어머님이 직접 재료 사다가 해 드시죠. 어머님도 발 있으시잖아요. 얘 됐다. 내가 말을 말지. 한 달 후. 어머니는 퇴원하셨어? 지금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야. 저기, 여보, 있잖아. 우리가 엄마 모시는 건 어떨까? 뭐?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계속 통원 치료 받아야 하는데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그렇고 집에서 매번 때 맞춰 식사도 하셔야 하고 약도 드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소린 지금 나보고 어머니 간병하라는 소리야? 집에 모시면서 좀 챙기자는 거지. 싫어. 아니, 무슨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냐? 생각해볼 것도 없어. 어머님 모시면 어떻게 살지 그림이 그려지니까. 밥을 지어다 드려도 입에 안 맞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왜 손빨래 안 하고 세탁기를 돌리냐? 설거지는 왜 깔끔하게 못하냐? 어머니 잔소리 몰라? 에이, 그건 엄마가 괜히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속은 안 그러실 거야.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픈데 혼자 계실 엄마 생각하면 걱정돼서 그래. 걱정되면 네가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서 수발 들어. 나한테 시키지 말고. 뭐? 난 분명 얘기했다. 싫다고. 여보, 여보. 며칠 뒤.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병원은 혼자 다니기 힘들지 않아? 아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냥 밥에 물 말아 먹고 겨우 약 먹는다. 편찮으신 분이 끼니를 그렇게 대충 챙기면 어떡해.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엄마 모셔가야겠어. 다시 좀 생각해봐, 어? 그래, 아가. 내가 며느리라고 너 하나뿐인데 너 아니면 누가 나를 봐주니? 몸이 아파서 뭐 번잡스레 돌아다닐 일도 없고 그저 너희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될 일인데 그러지 말고 네가 생각 좀 고쳐 먹어라, 응? 아, 예.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못 이기는 척 네 하는 거다. 아, 알겠어요. 뭐? 알겠다고? 네. 제가 어머니 모신다고요. 됐죠? 그게 진짜냐? 여보, 진짜야?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가 어머니 수발 들어줄게. 고마워, 여보. 정말 잘 생각했어. 잠시 후. 여전히 본인 생각만 하시는 어머님의 한 번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남편의 이제 더는 나도 못 참아. 두고 봐. 받은 대로 다 갚아줄 테니까. 며칠 뒤. 예. 아니, 팝이 이게 뭐냐? 왜요, 어머니? 반찬이 뭐 이렇게 부실하냐? 햇반에 김치가 다야? 저희 먹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라면서요.
저 평소에 종종 이렇게 간단히 때우거든요. 혹시 밥 생각 없으시면 냉장고에 우유 있으니 우유에 시리얼 말아 드시던지요. 아유, 됐다. 이거 그냥 먹으마. 이거 원 며느리 눈치 보여서 살겠나. 저도 지금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요. 어머니도 한 번쯤은 며느리 눈치 보셔도 되잖아요. 그래야 공평하죠. 참나,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냐? 아이고, 됐고. 그나저나 집에 과일은 없냐? 사다 놓은 거 없는데. 사과가 좀 먹고 싶구나. 네, 오다가 보이면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식사하시고 그릇은 싱크대에 놔주세요. 전 옆집 좀 다녀올게요. 몇 분 뒤. 시어머니 모시는 건 할만해? 아우, 난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할만해서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래도 자기 대단하다. 그렇게 까탈스러운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다하고. 아프니까 잔소리 좀 줄어드셨어? 여전히 반찬 투정에 뭐해 잔소리는 끊이질 않는데 그래도 예전보단 조금 나아진 것도 있고 네네 하면서 고개만 숙이던 예전의 나랑은 달라졌으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보통 일이야? 요새 아픈 어머니 수발드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요양원 보내거나 간병인 쓰거나 하지. 자기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진짜 잘해야 해. 우리 어머님이 퍽이나 잘하기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 무시나 안 하시면 다행이지. 어머, 우리 애 데리러 갈 때 됐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나도 같이 나가. 그래. 근데 이게 뭐야? 아, 그거 사놓은 지 좀 됐는데 오래돼서. 변색되고 벌레 먹고 그래서 버리려고 내놨어. 나 이거 가져가도 돼? 그거 가져가서 뭐하게? 도려내고 주스 해먹게? 근데 주스 해먹기도 애매한데. 너무 오래돼서. 어차피 버릴 거면 내가 가져갈게. 그러든가. 잠시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왔냐? 사과 드시고 싶다고 하셨죠? 여기, 이거 드세요. 그래. 안 그래도 계속 생각나던 참인데 잘 됐구나. 남기지 마시고 어머님이 다 드세요. 알았다. 근데 이거 맛이 어째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요? 아직 그래도 먹을만 할 텐데. 너 이거 어디서 사온 거니? 사온 건 아니고 옆집 엄마가 버리려고 내놓은 건데 괜찮아 보여서 가져왔어요. 뭐? 너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나 먹으라고 가져왔던 거니? 지금 이 시애미한테 쓰레기를 먹인 거야? 야, 이 미친년아! 너 미쳤냐? 어머님도 예전에 저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거 주워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잖아요. 어머님 하시는 거 잘 보고 따라하라길래 그대로 했을 뿐인데 왜 그러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이 사실을 알면 동현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니? 그날 저녁. 연지애, 이리 나와봐. 왜? 너 엄마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먹였어? 어머니가 그러셔? 너 대체 나 없는 동안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 아니고 좀 오래된 사과를 드렸을 뿐이야. 도저히 먹을 상태가 아니었다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뭐야? 그래, 쓰레기라 치자. 근데 왜 난 그러면 안 돼? 미쳤어? 시어머니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먹여놓고 뭐가 이렇게 당당해? 기억 안 나? 신혼 때 어머님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있던 사과 주워서 나만 먹으라고 주셨던 거. 어머님은 그래도 되고 난 그러면 안 되니? 그래서 복수라도 하겠단 거야? 말 잘했네. 그동안 네 엄마가 나를 좀 괴롭혔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온갖 일은 다 시키면서 시녀처럼 부려먹었지. 당신이랑 사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나 그거 다 꾹꾹 참으면서 버텼어. 근데 끝까지 자기 엄마 편만 드는 너는 도저히 못 참아주겠더라.
넌 한 번도 내 남편인 적 없었어. 그냥 어머니 아들이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아들이 홀어머니 걱정하고 신경 쓰는 거,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네 새끼 혼자 평생 네 엄마 수발 들면서 효자로 살라고. 왜 나한테 대리 효도를 시키는데? 앞으로 네 엄만 네가 챙겨. 앞으로 너랑 나랑 가족 아니니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가족이 아니라니? 못 알아듣고 묻는 건 아니지? 확인이 필요한 거면 그래, 내 입으로 똑똑히 말해줄게. 우리 이혼해. 뭐, 이혼? 너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쉽게 나왔겠니? 쉬웠으면 진작에 하고도 남았겠지. 몇 번을 누르고 누르다 이제야 뱉는 거야. 그만큼 쉬운 결정 아니었고 물을 생각도 없단 얘기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그럼 소송할게.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 당한 수모, 그리고 못된 네 엄마 하나도 막아주지 못했던 너까지. 내가 자료 싹 다 모아서 이혼 소송할 거니까 그리 알아.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놔야 할 거야. 야, 연지애. 너 진짜 제정신이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왜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지 마누라 소중한 줄은 모르고 지 엄마 편만 들은 남편이 그럼 평생 이혼도 안 당하고 잘 살 줄 알았냐?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네 엄마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 병신 새끼야. 그 후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 면상에 그냥 이혼 서류 던져버렸습니다. 어머니를 댁으로 모시고 간 남편은 급한 대로 간병인을 쓰고 있는데 어머님이 간병인이랑도 자꾸 트러블을 일으켜 골치가 아픈 모양입니다. 어머님도 남편도 다시 돌아오라고 매일같이 전화가 오지만 제가 미쳤나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일은 죽어도 없을 겁니다.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이렇게 종지부 찍게 된 것이 씁쓸하긴 하지만 후련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덕분에 교훈 하나는 얻었습니다. 더는 부당한 대우에 바보같이 참고 살지 않을 그래, 이야기는 들었다. 어릴 때 오빠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어린 마음에 고생이 많았겠네. 부모님 속은 또 어쨌을꼬. 3년간 아프다 떠나서 그런지 저도 부모님도 항상 마음엔 오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맘 안다. 나도 지호아비 먼저 보내고 여자 혼자 아들 둘 키우느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은 차마 생각도 못하겠구나.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그래, 나도 힘들었지만 너도 힘들었겠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운명인가 보다. 지호 형도 좋은 사람 만나 가정 꾸렸고 이제 지호도 너랑 가정 꾸리면 나는 내가 할 일 다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다. 잘 살아봐. 네, 어머니. 지호 씨랑 잘 살게요. 그래, 결혼이 별거 아니야. 사랑한다고 대접받으려고 할 거 없고 내가 뭐 하나라도 더 잘해주려고 하면 돼. 그럼 싸울 것도 없고. 명심할게요. 나 봐라. 이 험한 세상 혼자 헤쳐나가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곁에 누구라도 있으면 말할 사람이라도 있고 마음이 다른 법이다. 그러니 서로 감사하며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지호 씨도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어머님 영향인가 보다. 어머님도 참 좋으신 분이네. 가족 잃은 아픔이 쉽게 있는 것도 아닌데 잘해드려야지. 1년 뒤. 어머, 병원에서 태어난 꼬물이 본 게 벌써 한 달 전이네. 한 달 만에 손녀 보는 시어머니는 나밖에 없을 거다. 무슨 상전도 아니고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한 달이나 하니? 재수씨, 너무 서운해하지 마요. 엄마가 나은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렴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게 편하겠어? 얘,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괴롭혀? 너도 좀 전에 그랬잖아. 아들도 아니고 딸 낳은 주제에 한 달 조리는 오버라고. 엄마도 참,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재수씨, 오해하지 마요. 엄마가 서운해서 말실수하는 거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요. 엄마, 노망 났어? 재수씨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된다고. 그럼 내 체면은 뭐 있니? 나은아, 할미야, 할미. 그런데 둘째야, 나은이 젖은 잘 먹는 거니? 네, 잘 먹는데요. 왜요? 아니, 먹는 게 영 시원찮은 건지, 아니면 둘째 네가 물젖이라 그런 건지, 지호도 그렇고 지혁이도 그렇고 이맘땐 벌써 몸무게가 2배도 더 나갔었는데 애가 작네, 작아. 나은이가 워낙 작게 태어나서 그래요. 태어난 몸무게 2배 맞아요. 그래? 여자애라 씨가 작아서 그런가 영 약해 보이고 건강하게 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이래서 아들을 낳아야 키우기도 수월하고 건강한 건데. 뭐야? 아주버님은 뒤에서 하는 말, 앞에서 하는 말 다르시고 시어머님은 아들 편애하시네. 자주 뵙지 말자. 내 정신건강에 안 좋겠어. 6개월 뒤. 얘, 그러지 말고 대출 좀 받아줘. 무슨 대출? 내가 대출 받을 일이 뭐 있다고. 넌 둘째네 친정 잘 사니까 네 앞가림 하는데 걱정 없겠지. 매정한 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또 형 얘기야. 또 형 이야기라니. 세상에 네 피부치가 나 말고 네 형밖에 더 있어? 나 결혼해서 어려워. 엄마도 알잖아. 나도 이제 한 아이의 아빠라고. 가정을 이뤘는데 내가 언제까지 형 뒤를 봐줘야 해. 형제 좋다는 게 뭔데? 남들은 피도 안 섞인 남 돕는다고 몇 억씩 기부한다는데 너는 남도 아니고 피 섞인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그게 할 소리야? 그러는 엄마는 나는 자식 아니야? 어떻게 어릴 때부터 형밖에 없어. 난 혹시 밖에서 나온 자식이야? 아니 이놈이 애미한테 못한 소리가 없어. 쌍둥이처럼 지 형이랑 똑 닮은 놈이 정없이 구는 게 나쁜 거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대학 때부터 형 용돈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줘. 회사 입사하고 매달 일정 금액 지원해. 포상금 나오면 형 줘. 내가 못한 게 있어? 그래도 부족했어? 부족하니까 네 형이 아직도 허덕이지. 이왕이면 뭐라도 밥 걱정 없게 밀어줘야지. 안 그래? 자고로 어느 집안이든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되는 거야. 그만해. 유진이 듣겠어. 들으라고 해. 내가 뭐 못할 이야기 해? 식사하세요. 자기야, 왜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밥 빨리 먹고 가자. 그래, 지호씨가 알아서 잘 끊는데 내가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 거 없지. 밥이나 빨리 먹고 가야겠다. 3개월 뒤. 시원하게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숍 갈까? 아니, 나은이 이제 막 유모차에서 잠들었는데 카페에 들어가 유모차 멈추면 귀신같이 깰 거야. 그냥 포장해서 걸으면서 먹지 뭐. 저 앞에 카페 보이네. 가면서 포장해 가자 그럼. 나 저기 말고 저 모퉁이 돌면 있는 데서 먹을래. 거기 원두복 가서 커피가 맛있거든. 나 먼저 가서 주문할게. 당신 나은이 유모차 살살 밀면서 와. 알았지? 뭐야. 그렇게라도 잠시 혼자 느끼고 싶은 거야? 혼자 카페에서 있다 올래? 아니, 그러고 싶진 않고.
내가 뭐 당신이나 나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도 3분의 자유는 그리우니까? 알았어. 되도록 느긋하게 천천히 갈게. 응, 곧 만나. 하여간 귀엽다니깐. 혼자서 뭐 하나도 잘 못하면서. 자기야, 피해! 머리 위에! 뭐? 나은이 받아! 자기야! 누가 구급대 좀 불러줘요! 간판이 떨어졌어요! 자기야! 1년 뒤. 엄마. 오늘도 지호씨는 소식 없지 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은이 키우기도 힘들고 병원비 감당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야. 엄마 덕분에 지호씨 그래도 연명하고 있으니까. 아니야, 안 울어. 그냥 문득문득 고마워서 그래. 알았어. 힘낼게. 엄마도 식사 거르지 말고. 끊을게요. 할아버지, 지난번 여름에 오셨던 분 맞으시죠?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저기요, 할아버지! 뭐야, 저 할아버지? 지난번엔 잘못 왔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왜 또 나타나셨지? 치매신가? 두리번거리기만 하시고 뭘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참.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이나 하다니 웃기네. 지호씨, 이쪽으로 눕자. 한쪽 방향으로 오래 누워있으면 살이 물러서 수시로 방향 바꿔줘야 하잖아. 내 이야기 듣고 있는 거지? 말은 못해도 눈을 깜빡이거나 손을 까딱이면 좋겠어. 그럼 더 씩씩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 자기도 힘내고 있을 텐데 내가 약한 소리 했지? 문득문득 당신이 괜찮다고 했던 말들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랬어. 그러니까 내 걱정되면 빨리 정신 차려. 따뜻한 당신 목소리 듣고 싶다. 5년 뒤. 둘째야. 재수씨. 어머니, 아주버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에요. 지호는 여전한 거냐? 그렇죠 뭐. 재수씨, 이제 그만해요. 그만하다뇨? 그래, 둘째야. 그만하자.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병하는 사람이 전데 왜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만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제가 해야죠. 안 그래요? 내가 널 볼 염치가 없어서 그래. 아휴. 어머니. 그렇잖아.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한창 젊고 예쁜 널 데려다가 과부 아닌 과부 생활을 하라고 해. 그래요, 재수씨.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재수씨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지호 보내줘요. 엄마 생각도 저랑 같아요. 그만하세요. 이 사람 대답은 못해도 다 듣고 있어요. 아직 숨 붙어서 어떻게든 일어서려는 사람한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 둘째야. 일어나려면 진작 일어났어야지. 벌써 몇 년째니. 숨이 붙어 있다뇨. 산소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데. 보내주자, 둘째야. 나은이, 우리가 키울게. 새 출발해. 이제 더는 너한테도 못할 짓이다. 우리 지호 보내주자. 그런 소리 하실 거면 다시 오지 마세요. 지난 5년간 지호씨 돌보는데 몇 번 오지도 않으시면서 이제와 저 생각하는 척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안 와닿아요. 멀리 안 나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잠시 뒤.
자기야, 어머님, 아주버님 한 소리 잊어.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한바탕 자기한테 하소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 나 화장실 다녀올게. 잠깐만 혼자 있어. 알았지? 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가신 게 아니었나? 어떡해. 너는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둘째 그 기집애 고집 장난 아니라고. 그러게요. 5년이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도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내 자식이고 네가 형인데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없어. 지금 지호 보호자는 재수 씨야. 지호가 죽으면 아버지 상속도 모두 재수 씨한테 갈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야지. 그 인간이 다시 돌아온 것도 환장을 노릇인데 그동안 모은 돈 모두 지호한테 준다잖아. 네가 뒷조사 안 했으면 눈 뜨고 코 베일 뻔했잖아.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엄마가 없었으면 지호도 없는 건데. 내 말이. 내가 널 먼저 낳았으니까 둘째 지호도 있는 거지.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인간이 다시 돌아왔다뇨? 상속은 또 무슨 이야기고요? 저 뒤에서 다 들었어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야기하세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누굴 보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긴 왜... 여보? 설마... 아버님? 아버지! 그만해. 못난 사람들. 잠시 뒤. 못난 사람들? 누가 할 소린데? 지호 앞으로 상속한다는 게 말이 돼? 왜 말이 안 되는데?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와서 설마 또 내 탓하는 거 아니지? 할 만큼 했다고? 나한테 보내준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모든 재산을 지호 앞으로 상속한다는 게 할 만큼 한 거야? 지금까지 당신 원하는 대로 했어. 이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네. 당신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 지호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산소 호흡기 떼면 스스로 숨도 못 쉰다고. 이미 세상 떠나야 할 아이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라고. 몰라서 그래? 그 입 못 다물어. 애미라는 년이 할 소리야. 당신한테 지혁이만 자식이고 지호는 남이야. 어떻게 한 배에서 난 자식인데 그런 말을 해? 당신 말대로 둘 다 내 자식이니까 그래. 보낼 아이는 보내더라도 살 아이는 살려야 하잖아. 그게 부모 아니야? 그건 당신이나 그렇지. 난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우리 지혁이한테 못할 짓이지. 지 스스로 숨도 못 쉬는 애한테 상속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혁이는 흙퍼서 살아? 지호가 세상 떠나면 나은이 애미한테 줄 거야. 지호 자식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더 하시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도 그만하세요. 잠시 뒤. 미안하구나.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은 지금까지 지호 씨랑 연락하고 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지호 초등학교 때 이혼하고 지호가 중학교 때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지호 애미 지호 형 모르게 연락하고 지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랬겠지. 욕심 많은 지호 애미가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나를 닥달하기 바빴으니까 이혼을 결심했는데 눈치가 빠른 지호 애미가 함정을 봤어.
내가 바람나서 가정도 돌보지 않았다고 다방 여자와 짜고 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지. 그렇다고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양육비 다 보내셨다고요? 너도 봤잖니. 드센 성격에 어린애들 세뇌까지. 원래도 큰애는 지호애미랑 사이가 좋아서 찾아갈 엄두도 안 났어. 그래도 지호는 나를 곧잘 따라서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다행히 내 말을 믿어줬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고 했었는데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반대했어. 미안하다. 지호 저렇게 누워있는데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너의 진심을 보지 못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그동안 지호씨 걱정되어서 몇 개월에 한 번씩 찾아오셨던 것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니다. 당연하지. 다음 날 지호 병원비 중간 정산하고 왔다. 앞으로 지호 병원비는 내가 정산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버님 감사해요. 감사하긴. 그동안 사돈댁이 부담하셔서 죄송할 따름이지. 내가 내고 싶어도 귀신같이 지호애미가 찾아올까봐 못했는데 이제 다 안마당에 못할 것도 없지. 이제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나에게 자식은 지호 하나인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내 재산 지호에게 주는 게 맞는 거지. 내 재산 지호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작성하자마자 이런 사단이 일어날 줄은 정말 끔찍해. 돈이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할 여자야. 저도 그래서 좀 불안해요. 편애가 심하다는 건 알았지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런 말을 할 사람이라곤 정말... 안 되겠다. 지호, 병원 옮기자. 어디로요? 어느 병원이든 찾아오면 그만일 텐데. 쥐도 새도 모르게 옮기면 되는 거지. 대한민국 모든 병원을 다 뒤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급 같은 큰 병원만 생각할 텐데 나도 다 생각이 있다. 1년 뒤 나은 공주님, 이 할아버지랑 집에 갈까요? 네, 할아버지. 수고해라. 저녁에 와서 교대해줄게. 네, 아버님. 피곤하시면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서 힘든지도 모르겠는걸요.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그래도 아버님 만나서 아버님이 나은이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혼자일 때보다 더 든든하고요. 말이라도 고맙다. 들어갈게. 나오지 마라. 네, 아버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은이도 잘 자. 내일 봐. 응, 엄마. 아빠도 내일 봐. 자기야,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간다. 매일 같은 일상에서 아버님 하나만 달라졌는데 정말 든든해. 물론 당신만큼 든든한 건 아니지만. 봄이 오려나 나른하네. 당신이랑 벚꽃 구경하면 보고 싶었어, 자기야. 언제 잠든 거지? 따뜻한 손 감촉 좋다. 지호씨! 내가 보여? 보고 싶었어. 잘 지냈지? 지호씨! 자기가 다시 정신 차릴 줄 알았어. 고마워. 자기야. 5년 뒤. 괜찮다니깐. 혼자 산 게 몇 년인데 내가 밥 하나 못 해 먹을까봐 그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난 괜찮다는 거야. 사람이 염치가 있지. 너 아파서 유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는데 뒤늦게 만난 시아버지 뒷바라지까지 하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아버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해요. 제가 그렇게 싹퉁머리 없는 애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너 고생하는 거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아버님. 지금처럼 1시간 거리가 더 힘들어요. 매번 반찬 해다 나르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는 건 아닌지 밤마다 불안하다고요. 그래요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그동안 고생하시면서 혼자 사셨잖아요. 건강도 많이 약해지셨고. 저희랑 함께 살아요. 나은이도 할아버지랑 함께 사는 거 좋다고 했어요. 저희가 바빠서 낮에 잘 없잖아요. 나은이도 학교 끝나고 빈집에 오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반겨주는 집에 오는 게 더 좋죠. 안 그래요? 그래, 내가 졌어. 내가 많은 거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나은이 심심하지 않게 놀아주는 건 잘할게. 저희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지호 씨가 잘 클 수 있던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소리 마시고요. 지호 씨에게 베푼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아셨죠? 그 후 아버님은 저희와 함께 지내시다 편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께 강제로 이혼당하신 후 쭉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마지막을 행복하게 보내셨다는데 저나 남편 모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그동안 모으셨던 지방의 작은 건물이나 시골의 땅, 그리고 통장에 든 현금 모두 남편에게 물려주셨어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과 연을 끊고 친정 부모님과만 왕래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제 왔어? 야근하느라 피곤했지? 일이 좀 많았어. 요즘은 어째 나보다 당신이 더 바쁜 것 같아. 그러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네. 지친다, 지쳐. 참, 나 오늘 외장하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갔더라. 당신이 내 가방에 좀 넣어줄래? 알겠어. 지금 넣어둘게. 근데 가방에 있는 이건 뭐야? 뭐? 아, 향수. 당신 향수도 뿌리고 다녀? 아니, 내가 산 게 아니고 회사 동료가 선물로 줬어. 향수를 선물해줬다고? 무슨 날도 아닌데 갑자기? 자기 거 사러 갔다가 보이길래 내 것도 샀대. 누가 준 건데? 혹시 남자 직원이 준 거야? 왜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어, 귀찮게. 그래, 남자 직원이 준 거 맞아. 근데 그게 뭐 어때서? 내가 줬어? 줬길래 받은 것 뿐이야. 당신 결혼 반지는 왜 안 끼고 다녀? 몇 번을 얘기해야 해? 손 쓰는 일 많아서 일할 때 불편하다고. 회사 사람들이 당신 유부녀인 건 알아? 딸 있는 건 알고? 글쎄. 글쎄라니. 당신 회사에서 처녀 행세라도 하고 다니는 거야?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묻지 않았으니 굳이 내가 먼저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뿐이야. 안 물어봤는데 내가 먼저 저 결혼했어요. 그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은 회사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잖아. 당신이 유부녀인 줄 알았으면 남자 직원이 이런 향수 같은 선물은 주지 않았겠지. 당신 이럴 때 보면 되게 유치한 거 알아? 그만 따져대, 피곤하니까. 여태 일하고 온 사람을 왜 이렇게 들들 볶아? 몇 시간 후. 이 밤중에 누구 전화야? 회사야. 나 통화 좀 하고 올게. 준석 씨. 메일이 안 갔어요? 알겠어요. 내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도 야근했어요. 힘들지만 어쩌겠어요. 준석 씨가 내일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아이고, 말만으로도 고맙네요. 그래요. 내일 회사에서 봐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도 업무 전화가 와?
가정도 있는 사람인데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어쩌겠어. 급한 일이라는데. 혹시 그 향수 줬다는 그 직원이야? 여보, 진짜 아까부터 왜 이래?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할래? 의처증이라도 생겼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면 그만 좀 따져 물어. 20살 된 애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유치하게 굴어? 업무잖아, 업무. 가뜩이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까지 이러면 진짜. 알겠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그러지 마. 진짜 짜증나니까. 그래, 다신 안 그럴게. 피곤할 텐데 얼른 자자. 며칠 후.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박서방 왔나? 우리야, 뭐 잘 지냈지? 자네는 요즘 별일 없고? 네, 여기 두 분 드시라고 홍삼 좀 사왔어요. 손님도 아닌데 빈손으로 오면 되지.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고맙게 잘 먹겠네. 아이고, 우리 예쁜 서연이도 왔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예쁜 손주. 우리 예쁜 강아지. 밥 잘 먹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잘 지냈어? 네! 대답 한번 씩씩해서 좋네. 할아버지가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놨다. 이따 밥 먹고 먹자. 응? 아이스크림은 밥 먹고 이따 먹자. 서연이 말이 많이 늘었네. 어쩜 이렇게 귀여울꼬. 참, 서연이 며칠 뒤에 운동회 있다고 하지 않았나? 아, 네.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그때 학부모도 참석하라고 했는데 당신도 갈 거지? 토요일이라고? 난 못 가. 나 그날 출근해야 돼. 당신이 데리고 가. 당신 지난번 학예회 때도 안 갔잖아. 바쁜 일 아니면 이번엔 사정 좀 봐달라고 하고 잠깐이라도 갔다 가는 게 어때?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이잖아. 하루쯤은 양해 구하고 같이 가. 내가 놀아? 노느라 못 가는 게 아니잖아. 그날 출근해야 한다니까. 난 못 가니까 당신 혼자 가. 엄마 미워. 미워. 아이고, 우리 서연이가 속상하구나. 하랩이라도 가줄까? 할아버지는 못 뛰어. 힘들어. 이렇게 달리기 해야 돼. 뛰는 건 못해도 우리 서연이 열심히 응원은 해줄 수 있지. 좋아. 할아버지도 와. 서연이 이겨라 이겨라 해. 그래. 할아버지가 꼭 가마. 우리 서연이 응원해주러 갈게. 장인어른 진짜 가시게요? 세이도 못 간다고 하고 서연이가 저렇게 속상해하는데 나라도 가야지. 그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제 차 타고 같이 가세요. 그래, 그러면 되겠구만. 몇 달 뒤. 여보세요? 재준아, 나다, 형준이. 형준아,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지? 뭐 나야 그냥 그렇지. 그러는 너는 별일 없고? 나도 뭐 매일 똑같지. 재수씨도 잘 지내고? 잘 지내. 실은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할 말? 뭔데 그래? 그게 사실은 이걸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말이길래 그래? 너답지 않게 그렇게 뜸을 들이고. 빨리 얘기해봐. 사람 궁금해하지 말고. 내가 얼마 전에 재수씨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본 것 같아. 뭐? 아니, 본 것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해. 확실히 재수씨였어. 그땐 술도 안 마셨고 맨정신이었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근처 번화가에 술 약속이 있어서 갔었거든. 잠깐 편의점에서 담배 사가지고 나오는데 네 와이프 얼굴이 보이는 거야.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보니까
웬 남자랑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 설마 네가 뭘 잘못 본 거겠지. 세희가 왜 거기 있었겠어.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그 남자랑 같이 모텔 들어가는 거. 아, 말로만 떠드니까 안 믿기나 본데. 내가 혹시 몰라서 몰래 폰으로 줌 잔뜩 땡겨서 사진 한 장 찍어뒀거든? 지금 전화 끊고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사진 보고 판단은 네가 해라. 잠시 후. 설마 아닐 거야. 형준이 그 자식이 뭘 잘못 본 걸 거야. 세희가 모텔은 왜? 이 사진은, 이 옷은, 가방에 구두까지. 세희가 맞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까지 날 감쪽같이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나왔어. 아, 피곤해. 술 마셨어? 요즘 계속 늦네. 팀 회식하고 왔어. 요즘 김 부장이 걸핏하면 회식하자고 해서 빠지면 눈치 보여서 웬만하면 참석하는 편이야. 3차 간다는 걸 난 겨우 중간에 빠져나온 거야. 그래, 수고했어. 얼른 씻어. 그럼 나 씻고 올게. 잠시 후. 핸드폰 만지는 걸 끔찍이도 싫어해서 믿고 존중해줬더니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였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이 핸드폰을 보면 나오려나. 진짜 하나도 안 지우고 다 저장해놨네. 좋아한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둘이 데이트하면서 사진까지 찍어놨어? 며칠 뒤. 당신 오늘 장인어른 생신인 거 잊지 않았지? 저가댁에서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늦지 말고 와. 알고 있어. 퇴근하고 바로 갈 거니까 당신도 그쪽으로 와. 알겠어. 그럼 이따 저녁에 봐. 그날 저녁.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박서방. 그나저나 세희는 같이 안 온 거야? 네. 퇴근하고 바로 이쪽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마침 왔나 보구만. 아빠, 그래, 세희 왔냐?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신지. 내 오랜 남사친.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오늘 아빠 생신이라고 하니까 같이 축하드리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 괜찮지? 당신도 인사해. 여기는 내 친구 주민웅. 기가 막혀서.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박서방, 왜 그러나? 세희 친구랑 아는 사이인가? 장인어른, 오늘 생신이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좋은 날인데 제가 도저히 웃는 얼굴로 축하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건가? 아무리 뻔뻔하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버젓이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상간남을 데려올 생각을 하지? 당신 무슨 소리야? 상간남이라니. 농담이 지나치네. 농담? 그렇게 뻔뻔하게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까봐 내가 미리 다 준비해놨어. 자, 여기 그동안 너희가 주고받았던 문자들 그리고 사진 이래도 발뺌할 거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당신! 내 핸드폰 뒤졌어? 미쳤어? 왜 허락 없이 함부로 폰을 뒤져? 내가 폰을 뒤진 게 잘못이야? 네가 바람을 피운 게 잘못이 아니고? 이게 무슨... 세희, 네가 정말 그런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거냐? 아빠, 그게... 세희, 너! 아빠! 나 때린 거야? 왜 때려? 네가 어떻게 박서방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여태 성실하게 뒷바라지한 가장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부끄러워서 박서방 낯을 볼 면목이 없다. 어디 뻔뻔하게
내 생일날 바람 피운 놈을 데리고 올 생각을 해? 세희, 너 제정신이냐? 저 사람이 내 핸드폰을 함부로 뒤져서 그래. 이건 몰래 빼돌린 증거라 법적으로도 효력 없다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뭘 잘했다고 목소리를 높여? 야 박재진, 네가 말해봐. 나한테 따로 얘기도 없이 아빠 생신 축하하는 자리에서 꼭 이렇게 더럽게 까발렸어야 했니? 너 이러려고 일부러 그동안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나만 추잡하니? 너도 추잡해. 나만 널 속인 게 아니라 너도 날 속인 거라고. 나라고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싶었을까? 이걸 묻어야 하나? 서연이 봐서라도 모른 척 해야 하나? 몇 번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가지고만 있었어. 속이 시커멓게 탔을 내 생각은 안 하니? 너 내가 처녀 행세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할 때마다 의처증 있는 미친놈 취급했지? 그래놓고 이렇게 뻔뻔히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자리에 데려오기까지 해? 저 자식 얼굴을 눈앞에서 보고 어떻게 내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누가 이 꼴을 보고 그냥 참아? 됐고, 너 이 증거 여기서 이렇게 다 푼 거 나랑 갈라설 생각으로 그런 거지? 그래, 이혼해. 우리 다신 보지 말자. 대신 앞으로 서연이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 뭐? 미쳤어? 서연이를 어딜 데려가? 서연아, 가자.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서연아! 며칠 후. 안녕하십니까. 땡땡 경찰서입니다. 박재진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재진 맞는데요. 지난 3일 저녁 8시 30분경 땡땡 고속도로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한 건 접수됐는데요. 사고 난 차량 수색 결과 사망한 시신 중 한 명이 박재진 씨의 아내 되시는 오세희 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요? 네. 차에는 성인 남성 한 분과 어린아이가 한 명 같이 타 있었는데 혹시 함께 타고 있던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도 사망했나요? 네. 아무래도 차량 급발진 사고인 것 같습니다. 자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난 사고여서 세 분 모두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신 훼손이 너무 심해서요. 안 돼! 서연아! 10년 뒤. 박서방, 그동안 잘 있었나? 얼굴만 봐도 알겠군. 어떻게 지냈는지. 오셨어요, 장인어른. 나도 여전히 문득문득 세희가 생각나고 특히 서연이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곤 하네. 그런데 벌써 10년이나 지났지 않은가. 언제까지 이렇게 배인처럼 살 수도 없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도 이제 세희는 가슴을 묻기로 했네. 그러니까 자네도 이제 훌훌 털고 자네 삶을 살아.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밝히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고도 없었겠죠. 그걸 왜 자네 탓을 하나. 아무리 내 딸이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건 세희 잘못이 맞았어.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싸우지 않았더라면, 상간놈의 손을 잡고 그냥 가게 두지 않았더라면, 서연이를 데려가게 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후회되진 않을 텐데 하고요. 후회도 10년이면 충분히 했어. 이제는 세희도 서연이도 놔주게나.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 순 없지 않은가. 자네 지금 꼴을 보게. 그게 사람의 얼굴인가? 보아하니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매일 술에 찌들어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하늘에 있는 서연이도 원치 않을 걸세. 이제 장인 사위 사이도 아니니 내가 장인으로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일세.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게나. 몇 달 후, 백화점 보안요원 일 시작한 지도 벌써 3달이 다 되어가네.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살려니 사라지고. 아, 네. 1층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보겠습니다. 저 아이는 콧등에 점, 그리고 눈 밑에 흉터. 아, 서연이야! 서연이가 맞아! 서연아! 어머,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세요. 왜 우리 애를 껴안고 그래요? 이봐요, 놓으라는 소리 안 들려요? 여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서연아, 서연아. 잠시 후. 죄송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10년 전에 죽은 저희 딸아이랑 너무 비슷해서 콧등에 있는 점이랑 눈 밑에 있는 흉터까지 너무 우리 서연이랑 똑같아서 정말 내 딸 같아서. 딸 아이 이름이 서연이에요? 혹시 박서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서연아, 혹시 옛날 일 기억 안 나니? 너 어렸을 때 말이야. 잠시만요. 아이 이름이 서연입니까? 네 이름이 서연이야? 네, 맞아요. 박서연이에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서연이의 위탁모입니다. 보육원에 있던 서연이를 저희 집에 데려와서 몇 년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신부모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서연이가 4살 때쯤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 그때 서연이가 어리기도 했고 충격이 심했는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친부모를 찾다가 실패하고 부득이하게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다고 저도 그렇게 전에만 들었어요. 4살이면 우리 서연이 사고 났을 때인데 서연이는 차 사고로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건지 머리가 너무 복잡하네요. 너무 어릴 때고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하나는 확실히 기억나요. 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지나서 있는 휴게소에서 엄마가 핫도그 사주겠다면서 잠깐 내리라고 했어요. 핫도그를 손에 쥐어주고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뒤로 엄마가 안 왔어요. 엄마가 저 어릴 때 휴게소에 버리고 갔던 건 분명해요. 그건 똑똑히 기억이 나요. 그럼 그때 서연이는 차에 안 타 있었던 거야. 서연이 네가 고속도로 지나는 도중에 내렸던 거야. 서연아, 너 진짜 내 딸 서연이 맞니? 아니, 맞아. 내 딸 서연이가 맞아. 10년이 지난들 어떻게 아빠가 딸을 못 알아보겠니? 넌 비록 아빠 얼굴이 기억 안 난다고 해도 아빠는 10년 동안 한시도 널 잊은 적 없단다. 이렇게 널 만나게 되는구나. 2번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죽어서야 널 볼까 하고 죽을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다시 보게 되다니. 서연아. 며칠 후. 어떻게 된 거야? 서연이를 진짜 찾은 거야? 내 딸 맞대. 우리 서연이가 맞대. 그렇게 10년을 넘도록 서연이 생각만 하더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었던 거야? 정말 다행이다, 재준아. 실은 너한테 그 얘기하고 나서 영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재수씨랑 서연이 그렇게 갔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 뒤로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내가 그때 그냥 모른 척 지나갔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휴, 이제야 좀 한시름 놓인다. 다행이야. 진짜 너무 잘 됐어. 지금이라도 찾아서 너무 다행이야.
우리 서연이가 살아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럼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입양됐던 게 아니라 위탁하고 있던 거라 친부를 찾았으니 바로 함께 살 수 있대. 그래. 근데 그때 차 사고 났을 때 말이야. 어린아이가 함께 타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그것 때문에 서연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서연이가 아니라 상간남 아이가 같이 타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랬던 거였구나. 그것도 모르고. 아무튼 이제라도 너희 부녀 상봉했으니 정말 다행이다. 이제야 너 웃는 모습 볼 수 있겠어. 이제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난 서연이 아빠잖아. 그래 임마. 10년이 지났으니 서연이도 벌써 중학생이 됐겠네.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그리웠겠냐.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던 만큼 원 없이 해줘라. 사랑 듬뿍 주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몇 달 후. 아빠! 우리 딸 왔어? 우리 딸 주려고 아빠가 맛있는 저녁 차려놨지. 우와! 아빠, 요리도 할 줄 알아? 그럼 우리 서연이 위해서라면 요리가 아니라 뭔들 못하겠어. 뭐든 말해. 아빠가 뭐든 다 해줄 테니까. 진짜? 말하면 뭐든 다 해주는 거야? 그럼. 그럼 나랑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자. 스티커 사진? 응, 친구들이랑은 몇 번 찍어봤는데 아빠랑은 못 찍어봤잖아. 나 아주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밖에 없고 10년이라는 공백을 넘어서 이제야 만났는데 지금부터라도 사진으로 남겨야지.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매년 같이 사진 찍자. 정말? 좋아. 그리고 나 아빠랑 소풍도 가고 싶어. 소풍? 그까짓 거 밥 먹고 당장 갈까? 아빠도 참 천천히 해. 이제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천천히 하나씩 하자. 그래, 우리 10년 동안 같이 못했던 거 앞으로 하나씩 추억 쌓아나가자. 아빠가 잘할게 서연아. 이렇게 다시 아빠한테 와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빠. 그 후 딸의 죽음으로 폐인처럼 살아온 10년. 백화점에서 일하다 우연히 마주친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말이 몇 번이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만큼 앞으로 20년, 30년 차곡차곡 더 소중한 시간 함께할 생각입니다.